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3학년 1학기 때 국어 10번의 수업을 함께 했었는데요. 어느새 여름방학도 다 보내고 3학년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학교 생활은 어떤 거예요? 반가운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 얼굴을 다시 마주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과도 다시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10번의 국어 수업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업은 국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3학년 2학기 국어 1단원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 작품 보고 느낌 나누기. 선생님이 오늘 작품을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볍게 느낌을 나눠봐요. 여러분 교재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이제 교재를 펴서 1단원 작품 보고 느낌 나누기. 네, 확인했으면 이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이라고 표현해요. 문학이 뭐냐고요? 선생님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학은 이제 우리 글과 말로 된 작품이에요. 즉 다양한 작품들을 문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작품하면 어떤 작품이 떠올라요? 우리 1학기 때 했던 시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어요. 혹은 이야기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죠. 아니면 어때요? 그림 동화도 있죠. 그림 동화 좋아하나요? 여러분 영화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영화도 문학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연극도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해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보나요? 그죠? 만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품의 일부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품을 우리가 볼지 아직은 모르겠죠. 조금 이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오늘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1단원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이 내용 중에서도 선생님이 짧게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한 영상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짧게 줄여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1단원 교과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두 친구가 나오네요. 두 친구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여기 위에 다양한 작품들, 이 작품들 여러분 뭔지 아나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자기가 감상했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이 여자아이가 말하고 있네요.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맞아. 꼭 작품에 보면은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물은 어떤 말과 동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고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우리 먼저 작품을 읽을 건데 오늘 작품은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읽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 속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대화를 나눠봅시다. 알겠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요.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두 친구가 나오는 것 같네. 이것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들으면서 또 함께 봐주세요.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글 조 프리드먼. 옮김 지혜연. 그림
샘 차일즈. 부벨라는 거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무서워했는데 이 자그마한 목소리의 주인공만은 예외였어요. 부벨라는 발 근처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땅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개에만 빠끔히 내밀고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벨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난 부벨라야. 네 이름은 뭐니?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네. 나는 지렁이라고 해. 아니, 네 이름 말이야. 제임이나 다니엘 같은. 지렁이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렁이 이름이 제임이라고? 지렁이는 그렇게 대묻더니 요란하게 웃으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우리 지렁이들은 젠체하고 살지 않아. 우리는 그냥 지렁이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왜 너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부벨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만약 나보다 큰 것들에게 말 붙이기를 겁냈다면 난 계속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을걸? 부벨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난 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올래? 좋아, 내일 갈게. 4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부벨라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집안 곳곳을 닦고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머리부터 발까지, 특히 발가락은 몇 번이나 씻고 또 씻었어요. 부벨라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낡은 종이들과 깡통도 치웠어요. 집을 다 치운 다음 부벨라는 차와 함께 먹으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러고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죠.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에 구멍이 하나밖에 나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제일 아끼는 야구 모자를 썼어요. 이것저것 준비를 끝낸 다음 부벨라는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렁이가 바나나 케이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차 마실 때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보지? 부벨라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는 지렁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벨라는 서둘러 그 정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원사는 거인 부벨라가 오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저씨는 도망을 가지 않네요. 나는 이제 도망 다닐 나이가 아니야. 거인 아가씨. 정원 아저씨는 어쩐지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부벨라는 정원사에게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지렁이가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렁이가 뭘 먹고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원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렁이들은 멀리 다니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집 정원의 흙을 좋아할 것 같구나. 진흙 파이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아, 그게 좋겠네요. 하지만 어디에서 흙을 구하죠?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정원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사는 허리가 굽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게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정원사는 접시를 들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정원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흙을
접시에 담은 뒤 접시를 부벨라에게 건네주었어요. 지렁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벨라는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부벨라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부벨라는 친절한 정원사에게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부벨라의 손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따뜻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부벨라는 손을 들어 정원사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손이 점점 더 간지러워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정원사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똑바로 선 거예요. 정원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보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정원사가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벨라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임이 틀림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벨라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렁이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어쩌면 나에게 마법의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벨라는 부엌에 들어가서 정원사가 준 흙으로 아주 근사한 진흙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파이를 뚜껑으로 덮어 식탁 위에 놓은 뒤 손을 씻었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부벨라는 지렁이를 데리러 갔어요. 지렁이는 정확히 4시 정각에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렁이가 정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 바빴겠구나. 부벨라는 조심스럽게 지렁이와 그 주변의 흙까지 한 움큼을 퍼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벨라가 지렁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지렁이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바나나 케이크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식탁을 마저 둘러본 후 물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물어보지 않으면 어쩌나 했어. 부벨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지렁이는 신이 나서 진흙파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지렁이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머리 위에 나뭇잎 조각이 얹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자를 쓴 듯 말이에요. 부벨라가 물었어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지렁이는 부벨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쩐지 네가 좋아질 것 같아. 부벨라와 지렁이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부벨라는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지렁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부벨라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난 혼자 살아. 왜? 부모님이 약초를 캐러 다 부시타 정글로 가셨거든. 그동안 할머니가 돌보아주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작은 섬으로 돌아가셨어. 지렁이는 부벨라가 안쓰러워 보였어요. 지렁이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떤 생활일지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벨라는 바나나 케이크를 먹고 지렁이는 진흙파이를 여기저기 파들어가며 먹었어요. 지렁이의 말에 부벨라는 드디어 기다리는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맛있는 흙으로 만든 훌륭한 파이를 맛보게 될 거야. 지렁이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 점은 뭐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지. 너를 만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더없이 즐거워. 난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렁이는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줄 것이 또 있어. 부벨라는 커다란 성냥갑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가죽 줄이 달려 있었고 안은 근사한 검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렁이는 상자를 살피더니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부벨라는 상자를 들어올려 어깨에 매달았어요. 정말 멋지구나. 지렁이는 새로운 집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었고 걸어 다닐 때도 부벨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널 처음 보았을 때 발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부벨라가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지금껏 내게 관심을 보인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네가 있구나. 네. 여러분,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이야기 어때요? 재밌나요? 맞아요. 선생님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럼 이제 물음에 한번 답해 볼게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맞아요.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와 그리고 정원사 아저씨까지 기억나죠? 부벨라는 지렁이에게 무엇을 선물했나요? 맞아. 우선 흙을 선물했죠. 정원사 아저씨에게 받아온 흙으로 만든 무슨 파이? 진흙파이. 진흙파이를 먼저 선물했어요. 맞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죽줄이 달려있고 검은 흙으로 채워진 성냥갑 산자. 요거까지 선물했어요. 부벨라가 지렁이와 함께 있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아. 부벨라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주는 좋은 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벨라가 지렁이와 친구하자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를 읽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이야기 속의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곳에 나오는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예요. 이야기 속 장면, 두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기억나요? 부벨라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인가요? 맞아, 지렁이 친구를 만나는 장면인데 부벨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선은 지렁이를 보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놀랐죠. 남들은 자기를 보며 커다란 몸짓 때문에 항상 놀라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지렁이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장면은 누군 것 같아요? 맞아. 정원사 아저씨죠? 부벨라 덕분에 정원사 아저씨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죠? 우선 표정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어요. 그리고 몸짓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물이
이를 겪는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알 수 있답니다. 인물이 마음에 따라서 표정과 몸짓과 말투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기분 좋은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하고 슬플 때는 어때요? 힘이 조금 없고 뭔가 우는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표정, 몸짓, 말투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골라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 장면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장면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교재에 적어주고 그리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과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다 표현하고 나서는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재에 여러분의 장면을 적고 표현해주세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가장 기분 좋게 보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정원사의 허리가 펴진 장면이에요. 왜 이것을 골랐냐고요? 정원사 아저씨가 이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죠. 아,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 오타가 생겼는데 표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정원사 아저씨가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덩실덩실 춤추는 이 장면을 선생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덩실덩실 어떻게 표현한다고? 표정하고 몸짓이 잘 드러나게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그렸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장면도 선생님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눠보았답니다. 오늘 작품 즐거웠나요? 맞아요. 재미있었죠?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볼게요.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우리 막 대화를 나누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맞아. 우리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고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감정, 생각,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어.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나눌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내 감정과 어울리는 것으로 해주어야겠고요. 책을 읽을 때도 인물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